안녕하세요. 오늘은 희곡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고요. 희곡이란 연극이나 영화, 방송국 따위의 공연을 목적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한 문학입니다. 특징은 대사 중심이고 무대 공연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관객을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곡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작품 속에 담긴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줄거리 파악을 넘어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희곡 분석입니다. 오늘은 희곡 분석 방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떠오르는 반응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간과 공간은 어디인지, 인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질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품 안에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편지를 읽었다. 사건은 밤에 발생했다. 와 같은 내용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반면 질문은 작품을 읽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왜 편지를 숨겼을까? 정말 주인공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인물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정답을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질문이 많을수록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텍스트에서 직접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독자의 추측은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장면별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희곡은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때 장면마다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약을 먹었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결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추측은 반드시 작품 속 단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면과 장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정리하면 인물의 행동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면별로 사건을 정리하고 연표를 만들어 보면 작품 전체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희곡의 핵심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작가의 생애, 시대적 배경,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정보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사한 내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희곡의 장르와 스타일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 작품인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등을 살펴보면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은 소중하다
우정이 중요하다처럼 너무 단순한 결론에 머무르는 것은 좋은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물의 갈등과 상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신만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희곡 분석 방법을 3단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작품을 읽으며 초기 반응을 정리하고, 둘째, 장면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셋째, 작품이 전달하는 핵심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희곡 분석이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희곡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사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